안녕하세요. 네이버블로그 이사혜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화물 택배 어떻게 보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화물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냉장고, 세탁기, 오토바이, 자전거, 이렇게 부피가 큰 물품들, 작은 택배 보내는 거는 뭐 다 하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그래서 오늘은 중대형 물품 화물을 택배로 어떻게 보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택배하면 제일 기본이 뭐냐면 우체국이잖아요. 우체국, 그쵸? 그래서 우체국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중량과 크기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중량은 30kg를 초과하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크기의 제한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매트리스 같은 것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택배 차량과 택배 기사 인원을 알고 계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택배 차량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1톤 탑차로 택배 차량을 쓰잖아요. 그리고 또 택배 하시는 분들은 혼자 움직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인 남자 택배 기사가 물건을 들고 안전하게 계단을 올라가서 배송을 해드릴 수 있는 중량, 그거를 25kg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kg가 넘어가면 접수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부피,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트리스 정도 되는 큰 물품들은 남자 기사가 혼자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안전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는 중량과 부피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보낼 수 없는 물품들을 화물 택배라고 해서 또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먼저 택배를 보내는 일상적인 방법을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 잘 알고 다 잘 하시겠지만, 뭐 우리 회사가 뭐 매일 택배를 발송하고 매일 받는 게 있으면 우리 회사까지 와서 물건을 가져가잖아요. 택배 하시는 분들께서.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내가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까지 가서 물품을 보내고자 하는 택배를 접수를 하죠. 그러면 이제 편의점에서 택배로 발송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택배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접수를 하고, 이 편의점 택배가 집화장에 가서 하차지 가까운 그 물류센터에 보내고, 그 물류센터에서 1톤 택배 기사님이 집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택배를 보내고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화물 택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피의 중량이 중형, 대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톤 트럭 기사가 혼자 와서 물건을 싣고 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내 집 근처에 가까운 택배 회사 영업점까지 내가 물건을 가져가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직접 물건을 가져가야 돼요. 오토바이라면 내가 타고 가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보내려는 물품이 냉장고라면 어떤 용달차나 아니면 트럭을 이용해서 그 영업점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접수를 하고 운송비를 계산하고, 그러면 그 택배 회사에서 발송장을 붙이고 하차지까지 보내드려야 되는데, 화물 택배의 경우는 두 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냉장고를 부산으로 보낸다. 그러면 내가 서울에 우리 집에 있는 가까운 영업점에 가서 물건을 보내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그 받는 분 집 근처에 있는 영업점에 이 부산에 계신 분께서 가서 물건을 받아 오셔야 돼요. 또는 어떤 택배 회사의 경우는 건물 앞에 물건을 받으셔야 되는 분, 부산에서 물건을 받으셔야 되는 분 집 앞에까지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품을 올리는 거는 알아서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보낼 때는 내 집 근처에 있는 영업점에 가서 접수를 해야 되고,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내 집 근처에 있는 영업점에 가서 내가 받아오는 게 있고 우리 집 건물 앞에까지 갖다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업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에 내가 가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영업점에서 비용을 계산하면 발송장을 붙여서 내가 원하는 부산의 물건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부산에 계신 분께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받는 집에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에 택배 회사가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영업점 통보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영업점에 가서 그 물건을 받아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화물 택배가 보내는 방법이 방법은 이렇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용 절차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오토바이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어떤 택배 회사는 오토바이를 받고 어떤 택배 회사는 오토바이를 받질 않아요. 아시겠죠? 내가 보내려는 물품이 중형, 대형이라고 그래서 모든 물품을 다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택배 회사마다 어떤 물품을 받고 어떤 물품은 안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내려고 하는 물품을 이 택배 회사에서 접수해서 발송이 가능한지 그거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알아봤을 때 제일 많은 품목들이 됐던 데가 경동택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은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고 제가 5년 전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확인하고 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같아요. 지금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물 택배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부피가 커야 돼. 업체의 부피, 회사의 부피가 커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곳도 화물 택배를 좀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을 하셔서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진행 절차 확인하여 간단한 곳. 그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부산에 산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물건을 보내는데 부산에 사는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영업점에 갖다 주는 것과 우리 집 건물 앞에 갖다 주는 것 요거하고 요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점까지 갖다 주는 거는 내가 용달 비용이 한 번 더 들어가죠. 영업점에서 우리 집까지 가져오는 용달 비용이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러나 우리 건물 앞에까지만 내려다 준다면 그거는 내가 사람만 써서 들고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진행 절차를 거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반드시 알아보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는 곳, 내가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할 사항 체크. 그렇죠. 내가 내 중요 물품, 중형, 대형에 속하는 내 물건을 지방으로 보내는데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헛걸음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가깝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오토바이가 분실이 많이 되잖아요. 자, 물론 지금은 CCTV가 상당히 많아서 오토바이를 밖에 세워놨다고 해서 누가 가져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부실 사고가 그래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보내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처럼 오토바이 등록증을 보여주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등록증이 없으면 그때 당시에는 안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품목을 보낼 때 이 품목을 보낼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품목을 가지고 영업점에 갔을 때
내가 준비해야 할 준비물,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는 인터넷에 올라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택배 회사에 일일이 하나씩 여쭤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꼭 체크를 해서 한 번쯤 고려해 보아야 되는 사항. 요게 제가 예전에 용달 운송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짧게 할게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물품을 보내는데 그 제품을 얼마에 샀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썼는가, 그리고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냉장고를 보내지 않고 부산에서 중고로 냉장고를 샀을 때 그 가격은 얼마인가, 그리고 내가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송비는 얼마인가.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검토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가, 그거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택배로 보내는 비용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러나 용달로 보내게 된다면 운송비가 꽤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린 결론이 택배는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냥 쉽고 편한 용달로 보내겠다, 내가 내린 결론이 용달 운송으로 결정이 됐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린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독차가 뭐냐면 1톤 트럭을 불러서 내 물건 하나만 딱 싣고 바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거, 그게 독차예요.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서 내가 빨리 보내야 되는 상황, 그때 좋죠. 그 다음에 내 물건 하나만 가져가기 때문에 어디에 부딪히거나 충돌되거나 파손될 위험이 좀 더 줄어들겠죠. 안전한 운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오후 3시까지 부산에 도착시켜 주세요. 그럼 용달 기사는 그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맞춰서 부산의 시간 약속 시간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독차예요. 그 대신 내 물품 하나만 싣고 가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높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혼적이라는 게 있어요. 혼적이 뭐냐면 다른 데 보내는 짐을 싣고 있는 차량이 내 짐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싣고 가는 게 혼적이에요. 그쵸? 그래서 부산에서 받아야 되는 시간이 여유롭다, 막 저녁에 받아도 되고 늦은 밤에 받으셔도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굳이 독차로 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내는 제품의 가격이 약간 저가고 내가 보내는 물품이 대형은 아니고 중형이다, 그래도 부피가 좀 작다, 무게는 좀 나가는데 부피가 좀 작다, 자 소형일 때, 요럴 때는 다른 짐을 싣고 있는 차량에 내 짐 하나 추가로 실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보내려 하는 물품이 뭐 상자일 수도 있지만 화물 종류에 따라서 조금 기술, 노하우 이런 게 필요한 물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문냉장고 또는 뭐 킹침대 이런 것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보내는데 용달차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물품을 포장하고 운송하고 다시 조립해서 넣어드리는 것까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용달차를 갖고 있다고 해도 킹침대 또는 사문냉장고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분해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한테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화물 내용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짐 내용에 뭐 충격에 약하고 뭐 이렇다면 차종에 따라서도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내 짐, 내 화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누구보다도 내 짐이니까 제가 더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검증된 업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맡겨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화물 택배 보내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물 택배로 보내는 것보다 내가 내린 결론이 용달로 운송하는 거에 결론을 내리셨다면 그때 또 알아둘 사항, 보내는 게 좋은지 한번 검토하신 후에 보낸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낼 건지, 그 다음에 내 짐 특성에 맞춰서 전문성 있는 기사에게 위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도움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